횡성의 한 야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을 헤치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느 산행객 같진 않은데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길이요? 이제 만들면서 가야죠. 닫힌 길을 열어가며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산나물. 이 왕꼬들비기 잎이라고 샐러드도 해먹고 쌈채로 이번에 많이 나갈 걸요. 칡잎이에요. 밥을 안 치는데 얘네들을 깔고 하면 향도 더 나고 그래서 지금 따가지고 가지고 내려서 밥 안 치려고.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시절 산나물은 끼니를 대신하던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한 60년대 그 없이 살 때 저희들이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건들레가 뭐 값이 좋다. 내년쯤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를 외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위한 치유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산나물. 자연이 들려주는 토종 산나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화산체로 이루어진 울릉도. 용암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깎아지른 절벽이며 산세는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산에 기대어 농사짓는 이들의 손길이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산비탈을 올리며 움직이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현대식 개인용 기차예요. 작은 기차. 밭에 갈 때 요거 타고 나무 채취하러 가고요. 비료나 여러 가지 작업할 때, 농작업할 때 필요한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산비탈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김동자 씨 부부. 울릉도는 섬 전체의 단 10%만이 평지. 이 험한 지형 때문에 농사짓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경사진 비탈밭 가득 자라있는 것은 산나물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거는 이 밭은 이거 전부 다 미역치 나물입니다. 미역치. 미역치는 어떤 나물인 거예요? 미역치는 그 묵나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것도 이렇게 생채도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생채는 봄에 요거를 기름하고 참 잘 어울리거든요. 기름에 이렇게 볶아 먹으면은 그것도 미역치 특유의 향취하고 이렇게 달큰한 맛이 있어서 맛있고요. 미역치는 육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울릉도에서는 궁핍했던 시절부터 먹어온 친근한 산나물입니다. 미역치는 비 보면 향이 너무 좋아가 하루 종일 빌 때 무슨 정신에 비는지 몰라요. 피곤하다 싶으면 미역치를 이렇게 한우큼 비가지고 탁탁 틀어가 이래가 향기를 피곤이 싹 풀려요. 김동자 씨 부부는 대를 이어 산나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벌써 3대째라고 하는데요. 여러 종류를 재배하다 6년 전부터는 미역치만 하고 있습니다. 미역치밭 옆의 산속에는 야생의 먹을거리들이 곳곳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미야 달에 달렸다. 달에예요. 왜 키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릴 때 키위는 그게 이제 종자 교배를 해서 커진 거고 원래는 이렇게 달에 여기 산달에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명이에요. 산마늘.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생명을 이어주던 나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울릉도엔 산나물이 지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울릉도 사람들은 삼나물이라고 하는데 학명으로는요 눈개승마, 눈개승마라고 하고 울릉도 사람들은 그냥 삼나물이라고 해요.
삼이라고 할 때가 인삼할 때 그 삼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결이 같은데 이 작물 자체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옛날부터 어른들이 삼나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울릉도는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육지보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 겨울엔 눈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화산지대 특유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울릉도에선 특별한 산나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 유일의 평지인 나리분지. 이곳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는 울릉도만의 산나물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빨갛게 묻힌 고사리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맛이 나길래 젓가락이 쉬질 못하는 걸까요? 고기도 씹히는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냥 생각할 때는 좀 질기지 않나 이랬는데 너무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식당 주인 한귀숙 씨는 5대째 울릉도에서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평소 어머님이 즐겨 해주시던 이 나물 무침을 손님상에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기 맛이 난다는 이 산나물 역시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산나물 중 하나. 무엇보다 울릉도에서도 귀하게 먹던 산나물이라고 합니다. 고기 맛처럼 쫄깃쫄깃하게 잔치 때나 제사 때나 뭐 이렇게 생일 잔치 이럴 때 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뭐 옛날 같은 보리타작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초무침을 해서 먹는 게 그 삼나물 회라 그래요. 식당 뒤뜰의 아궁이는 한귀숙 씨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산나물 음식에서 나물 삶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울릉 미역치라고도 불리는 이 미역치는 다른 나물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다 미역 있잖아요. 바다 미역은 미끌미끌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미끌미끌해요. 다른 나물은 요래 해놓으면 까끌까끌한데 요 미역치나물은 미역처럼 미끌미끌하다고 미역이라 그래요. 미역치처럼 향이 강한 산나물은 센 불에서 잠시 동안 삶아 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4년 전 닭백숙을 팔 때만 해도 산나물은 함께 내는 반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물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4년 전에 산나물 전문 식당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울릉도에서는 산나물 종류도 해먹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땅속의 산나물이라는 더덕무침부터 일반 부추보다 약성이 강하다는 두메부추, 귀족나물로 불리는 명이장아찌, 그리고 밥에 넣어 먹기도 했다는 섬 엉겅퀴를 김치로 만든 섬 엉겅퀴 김치까지. 각종 산나물 음식들이 바로 울릉도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주인공들입니다. 울릉도 산나물은 이제 울릉도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울릉도는 잘 아시다시피 뭐 7,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뭐 오징어였습니다. 근래에 들어와갖고는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산채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이제 세계적인 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또 많은 특산물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채를 이용한 그런 음식이 그 특산품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산채가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산채로 인한 그 소득이 오징어를 앞질러 갖고 지금은 뭐 울릉도 경제를 지금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후 그대로 판매하는 오징어에 비해 산나물은 관광객을 모으고 가공 후 판매까지 하니 자연스레 오징어의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릉도의 산비탈에는 꽃이 한창인 나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내년 봄
새순 채취를 위해 웃자란 부지깽이를 잘라주고 있는 이복수 할아버지. 나물 농사만 50년째지만 요즘 어느 때보다 신이 났습니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지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한 뭐 몇 배, 한 4, 5배 이상 늘어나지요. 이게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이 걸롱 자체가 거룩기가 좀 수월고, 그래 사람 일으켜 하면은 이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시다 날라가 걸롱을 하니까 수확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거지.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리는 영양 땅. 그 중에서도 대피골은 대표적인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9년 전 이 마을 주민이 된 권용인 씨가 오늘도 산에 오릅니다. 그가 정성스레 가꾸는 나물밭은 산속 깊이 있기 때문이죠. 우거진 숲을 사이 수줍게 자라있는 이 나물이 권용인 씨의 산나물입니다. 이 지금 산마늘 잎입니다. 산마늘은 사실은 백두산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일월산 자생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 숲이 우거지면서 얘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 다 휴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월산에 자꾸 이제 번식해 나가는 거는 얘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죠. 권용인 씨는 산을 믿고 이곳에 산마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월산의 맑은 기운이 산마늘을 키워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권 씨가 많은 나물 중에서 굳이 산마늘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 땅에서 자라나는 토종 채소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속에서 이제 2004년도에 그러면 내가 시골에 농사지로 한번 가보자. 농사지로 오면서 이제 저는 이 토종 채소를 씨앗을 모종을 가지고 왔었어요. 산마늘 재배에 적합한 곳을 찾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영양의 1월산 자락. 이곳 대티골이었다고 하는데요. 권용인 씨는 이 산마늘 농사를 마을 주민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티골은 전통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던 마을. 물론 처음에야 인식을 다 못하죠. 뭐 이 산채 여기 안 그래도 산채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 실제 산마늘 산채에서 소득 올릴 수 있겠느냐. 아니 뭐 생금없이 뜬금없이 보도 못하는 걸 가지고 이걸 농사지어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모두 다 한 발씩 물러났었죠. 그런데 할매요 할배요 고추 농사 너무 힘 안 드니까 그러면은 우리 좀 이렇게 그걸로 한번 해 봅시다. 산마늘 농사를 못 믿어했던 농가들도 어느새 하나둘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는 처음에는 뭐 벨돈 될라 싶어가지고 그랬지요. 처음에는. 아 지금 이제 씨를 보가지고 씨를 이제 그거 씨 받아 갖고 부어놨어요. 이제 자꾸 늘릴 생각이지 뭐. 7년 전 일찌감치 산마늘 재배를 시작한 한동희 씨. 그처럼 대티골의 모든 농가는 봄에는 산마늘로, 가을에는 고추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뭐. 자, 다른 농사보다 일도 좀 수고 이 한 번 심으면 5, 6년은 여기 가만 놔둬도 되거든. 풀만 매주고 봄에 따고 이제 물 주고 이거 차방 처리만 해주면. 산마늘은 기본 5년 이상이 돼야 첫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해마다 한 입씩만 딸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산마늘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일단 매니아층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명이나물, 산마늘 알고 있는 소비자층이 굉장히 두껍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산량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새 밥상 위에서 산나물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올해 5월에 열렸던 영양 산나물 축제. 다녀간 이들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산나물 향에 취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대티골의 또 다른 이름은 자연치유 생태마을입니다. 산에 기대어 쉬어가게 하는 한편 산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취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냄새 한번 맡아보자. 이거는 봄에는 우리가 이 잎을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파랗게 해가지고 나물로 반찬을 해먹고 머리를 할머니들이 옛날에 다 이래가지고 산중에서 들려주는 산나물 이야기가 마냥 생소한 도시의 아이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자라있는 이 두메부추도 도시 아이들에겐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각자의 두메부추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은 이 작은 화분에 산을 담고 자연을 담아갑니다. 아침 밥에서 보고 저녁밥에서 그냥 평범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산에서 보니까 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진정한 시골살이는 먹거리에서 출발합니다. 체험을 마친 가족들은 주인 내외가 준비한 산나물 밥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소박하지만 도시의 가정에서는 만나기 힘든 밥상입니다. 오래전부터 쌈으로, 절임으로 먹어왔다는 산마늘. 이곳에서는 산마늘 김치로도 밥상 위에 오릅니다. 산나물로 담근 처음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김치처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색다르게 향이 특유하거나 이래서 막 못 먹겠거나 이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잘 가. 다음에 보고. 산마늘 재배로 새롭게 태어난 대티골. 작은 걸음이었지만 산을 소중하게 바라봤던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전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산촌 마을이고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도시의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올곧하게 진실되게 전해주고 싶은 거. 농촌이 어려운 공간만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선 땅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사북리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85의 하순자 할머니. 할머니의 집 밖은 예나 지금이나 산나물이 지천입니다. 그 중에서 곤드레는 늘 함께였고요. 아침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삶아가지고 이제 온 먼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고 또 점심에 떠다다가 저녁에 떠다다가 아침에 해 먹고 그래 그때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시절 곤드레 나물은 끼니를 대신하던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삼시세끼 몇 달을 먹어도 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한 산나물. 밥 대신 식량으로 그리고 비타민 보급원으로 식구들의 밥상을 지켜줬습니다. 정선 5일장이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선 5일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오히려 성장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산나물들. 그 중에서도 곤드레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또 향도 좋고 또 먹으면 사람한테 이익하잖아. 이거 뭐 비료를 줬나 뭘 줬나 그러니까
이익하지. 그러니까 다양으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야. 정선에 에이, 나물 사러 가자 하고 오는 거지 뭐. 고향 마실 가득 나물을 찾아 정선 5일장에 온 도시 사람들. 전통시장에서 기억 속에 아로새겨진 산나물 맛을 찾아봅니다. 엄마가 이런 거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많이 먹었는데 커서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도 이런 건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장에 오니까 재래시장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맛보기 좋고 또 맛있어요. 네. 2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정선 5일장을 한 바퀴 돌면서 기분 좋은 흥정을 하고 나면 어느새 양손엔 나물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 곤드레는 보통 이제 5, 6월 달이 가장 이제 생산을 많이 해서 채취를 많이 할 시기인데 올해 씨앗을 넣어가지고 올해 심은 거는 출하가 시기가 처음부터 늦습니다. 6월 말 7월 정도 돼야지만 첫 생산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지금까지 이제 생산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정선군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22곳이나 되는 대표적인 고랭지 지역. 때문에 곤드레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무슨 밭이었어요? 여기는 옛날에 더덕밭이었죠. 더덕밭이요? 네. 그럼 이걸 바꿔서 재배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 있으실까요? 곤들레가 뭐 값이 좋다 아니지요. 구황작물이었던 곤드레. 농가의 밥상에서 도시민의 밥상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곳은 곤드레 모종을 키우는 하우스. 모종 덕분에 사철 내내 곤드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육묘를 해서 내다 심으면은 나물 채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장도 많이 하고 또 소득도 한 8번 정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한 소득이 된다고 봐야지. 수확량 있는 산나물이 비단 정선의 곤드레뿐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전국 산나물 수확량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번의 급상승기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나물이 주로 봄철에 춘공기에 구황식물로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은 19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웰빙 바람이 불면서 과거에는 주로 산나물을 야생에서 채취해서 이용했지만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나물 때문에 마을이 생겼다는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횡성 태봉산 정상 부근의 한 마을. 새로운 주민이 될 이태동 씨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산중 생활을 하기로 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됐습니다. 집사람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 집사람한테 잘 못한 일이 많았죠. 책을 보고 뭐 이러면서 암은 왜 생기나, 어떻게 생기나 하는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이 잘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가야만 살겠다 싶어서 6년 전 이 마을 주민이 된 서승현, 김영숙 씨 부부.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산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시도 안 돼가지고 컴뻑컴뻑 줘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강경하다는 판정이 받아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다는 서승현 씨. 터전을 옮기고 밥상을 바꾸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나 지금이나 뭐 별다른 처방 뭐 하는 건 없고 약으로 쓰는 건 없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시술 않고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전부 그 몸에는 한 가지씩 병을 다 갖고 있어요. 저부터도 당뇨를 한 10여 년 앓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산을 찾았던 거고 약초를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건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부합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몰게 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한 먹거리가 공통의 관심사. 겨울철을 제외하곤 모든 식재료를 산중에서 찾습니다. 여기 치봐라. 아직 먹을만하지. 연해 좋아. 여기 취나물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봄에 먹는 건데 한번 자르고 나서 그런가 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임대한 구규림에 산나물 씨를 뿌려놓은 덕에 산속은 모두 나물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왕꼬들배기 잎이라고 샐러드도 해먹고 쌈채로 이번에 많이 나갈걸랑요. 그런데 칡잎이에요. 밥을 안 치는데 얘네들을 깔고 하면 향도 더 나고 그래서 지금 따가지고 가지고 내려서 밥 안 치려고. 산나물 채취를 하던 마을 분들이 좀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길을 만들고 거친 산길을 헤치며 찾아낸 것은 야생의 산나물 종자들입니다. 어떻게 손에 장갑을 안 끼셨대? 예, 이게 의아리 씨입니다. 예, 보면은 이거 묵나물로도 먹고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이 씨를 받아서 또 이제 퍼트려야죠. 저기 민들레 홀씨처럼요. 왕꼬들빼기 시방이에요. 산에서 얻은 산나물 종자들은 또 다른 산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봄부터 파릇한 새순을 얻게 됩니다. 산행이 끝나니 주방이 바빠집니다. 오늘 만들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밥을 쑥부쟁이 밥 할 거예요. 이름부터 생소한 쑥부쟁이 밥은 칡넝쿨 그릇에 칡잎을 깐 후 잡곡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으로 무친 쑥부쟁이를 올려놓아 20분 동안 찝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에서 얻은 것들이죠. 건강 때문에 육식을 자주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고기를 먹더라도 늘 산야초와 함께 하는데요. 연잎과 약초의 한 종류인 삼지구엽초를 넣고 푹 삶은 수육입니다. 가을 산나물은 약성이 강한 만큼 독성도 강합니다.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은 바로 발효된 장과 발효 효소들이 해주는데요. 다른 소금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학 조미료 넣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효 효소 또 발효 식초들을 직접 만들어서 음식하고 있어요. 마을 공동 소유의 저장 창고입니다. 용도별로 분리된 저장실에는 천연 양념들을 위한 항아리만 3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안은 조금 특별해 보이는데요. 100가지 산야초로 만들었다는 천연식초입니다. 초막이라고 그래요. 그 식초가 잘 앉으면 초막이 이쁘게 앉아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2년 동안 숙성시킨 뒤에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모든 양념의 기본이 되는 산야초 효소입니다. 최대한 소금 양을 줄인 저염 간장과 천연식초, 그리고 산야초 효소로 담근 산나물 절임입니다. 산에서 얻은 식재료로 상을 차릴 것, 그리고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을 것,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찾은 밥상의 지혜입니다. 산나물 밥상에서 건강을 찾은 마을 사람들. 산나물을 통해 새 삶을 찾았습니다. 산에서 산다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강한 먹거리, 산이 준 먹거리입니다. 자연이 키워낸 건강한 식재료, 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산나물 종류는 불과 20가지 안팎. 동의보감에는 먹을 수 있는 산나물 100여 종이 수록돼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그 효능이 검증된 것들이죠. 우리가 먹는 나물들의 대부분은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식물들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약 100여 종의 나물들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나물들은 대체적으로 그 발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나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노화를 억제하고 또 기운을 나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그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나물 음식의 명맥이 잘 이어져 온 곳은 사찰입니다. 사찰 음식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산나물 요리가 참 많은데요. 이거 생강나무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산동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얘는 어혈을 풀어주거든요. 봄에는 이제 꽃이 필 때 꽃을 갖고 차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잎일 때는 이제 요리할 때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얘를 좀 아까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을철 뻣뻣해진 이파리들과 산나물 꽃들까지 생소한 산나물들이 준비됩니다. 조리법을 바꾸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산나물들을 철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산나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각을 해서 말려갖고 튀기는 그런 거로다가 부각을 할 거예요. 얘는 생강나무 산동백 잎이고요. 얘는 산초. 얘는 목자마꽃. 얘는 방아꽃. 얘는 자속. 산나물 부각은 일주일 동안 잘 삭힌 찹쌀풀을 곱게 입혀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산나물 부각으로는 나무나물, 즉 나뭇잎이 좋다고 합니다. 산나물 꽃을 튀기면 약효와 더불어 특별한 풍미가 살아나고요. 지금 이 부각하는 이 것마다 다 약효가 있는 거라. 그죠? 약효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야채를 맛있게 먹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약효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잘 말린 후 저장하는 묵나물. 생명력이 가장 강한 봄산나물의 에너지를 먹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옛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산나물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산나물별로 궁합이 맞는 양념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간장이 진간장처럼 새까맣잖아요. 예, 이렇게. 고사리처럼 잎이 좁은 나물은 열이 많습니다. 열을 중화시켜주는 데는 간장과 된장이 그만입니다. 취나물처럼 잎이 넓으면 차가운 성질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양념인 고추장이나 막장이 좋습니다.
나물이 냉한 것도 있고 따뜻한 성질도 있고 중간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암만 약효가 좋더라도 나물이 냉하다. 그럼 내가 냉한 체질을 갖고 있을 때 그 냉한 걸 먹으면 내 몸에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 냉한 것은 또 더운 맛을 나는 양념과 함께 먹고, 또 열이 많은 것은 열을 제거시켜주는 된장과 함께 먹고, 그렇게 해서 옛 사람들이 먹었던 방법들은 곧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산나물들을 다시 오늘의 밥상 위로 가장 빨리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산나물 재배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산나물이 자라고 있죠. 대부분 야생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룩치는 예로부터 그 모내기 할 때 추운 시절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산나물입니다. 근데 이 누룩치는 냄새가 독특하기 때문에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야생산나물이 도시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려면 재배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종묘를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은 농가에서 일단은 발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30여 가지의 산나물들이 이곳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철 수확만이 아닌 산나물의 연중 재배는 산나물 농가의 새로운 희망이 될 텐데요. LED 조명을 활용해 연중 재배 가능성을 연구 중입니다. 산나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산나물 보관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갈색의 묵나물이 아닌 초록색의 묵나물, 상상이 되시나요? 천일 건조에 비해 수분 건조 시간이 짧고 녹차 덕금 방식으로 건조한 덕에 녹색이 살아있는 묵나물이 됐습니다. 갈변됐다 하면 이 성질만 변한 것뿐 아니라 건조 도중에 미생물의 생육이나 아니면은 저장 중에 성분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열화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을 유지하면 소비자들한테 산나물 고유의 특성을 어필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은 산나물을 품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 지역 토양과 환경에 맞게 자라고 있죠. 자연이 키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져 온 산나물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외국에서는 허브 식물을 주로 이제 약용이나 차나 향신료 등으로 많이 이용해봤지만은 우리 민족처럼 약용이나 식용으로 다양한 식물 자원을 산나물로 먹는 그런 민족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현재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듯이 이 우수한 기능성을 지닌 산나물을 한식을 세계화와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수 앞바다에 있는 금오도. 바닷가 마을을 온통 초록빛으로 채운 것은 갯기름 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식빵풍입니다. 바닷가 바위 틈에서 흔하게 자라던 토종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태풍에도 큰 지장을 안 받거든요. 갯바람이 있어야만 이것이 더 잘 자라요. 다른 농작물은 다
바닷물을 맞아서 싹 고사되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는 벼농사와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는 윤현순 씨 부부. 10년 전부터는 식빵풍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한 60년대 그 읍시사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나물용으로. 지금은 이것이 약용으로 지금 나가고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것이 치매에 좋네, 또 뇌졸중에 좋네 이래서 이것이 녹즙으로 지금 많이 갈아먹는다더라고요. 태풍에도 강하지만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는 식빵풍. 덕분에 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미역이나 해산물 대신 산나물을 삶고 말리는 풍경이 일상적입니다.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란 식빵풍.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이 빵풍의 한 90%는 금호도가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샘플을 예약받아서 샘플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내년쯤은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중에 거친 음식이었던 산나물이 산골 마을의 새로운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밥상 위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이 지금 산나물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